다이어트는 결국 식욕과의 전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살을 빼는 건 정말 쉬워집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결국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최근 핫한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주사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주사의 원리는 GLP-1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GLP-1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서 살을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주사제들은 부작용 걱정, 비싼 가격, 맞을 때 통증으로 인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GLP-1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 중에서 먹으면 GLP-1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하기 때문에 주사 없이도 빠르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먹으면 식욕이 줄어드는 음식 7가지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뉴트리션 앤 메타볼리즘의 논문에서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GLP-1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활성되는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8주간 쥐에게 주었을 때 공복 GLP-1 농도가 35%나 증가한다고 나타났는데요. GLP-1 호르몬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음식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식욕을 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오메가3를 따로 먹는 것도 좋지만 다이어트 기간에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까지 보충하려면 생선 그 자체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일주일에 2회 정도 등푸른 생선을 100g씩 드시는 것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식단입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쉽게 산화되고 파괴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튀김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 찌거나 약불로 구워서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더 올바른 조리법입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커피와 녹차를 적당량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커피와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장 내분비 세포에 작용해서 GLP-1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GLP-1 분비에 더 효과적이었는데요.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이어트 기간에 시럽이나 설탕은 넣지 마시고 식후 한 잔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최근에 녹차를 곱게 간 분말에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넣은 말차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말차에는 일반 녹차보다 카테킨이 더 풍부해서 GLP-1 호르몬을 촉진하기 때문에 식욕 억제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식욕 억제 효과가 있고요. 운동 30분 전에 드시고 운동하시면 체지방이 더 잘 연소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잠이 안 오거나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씨드는 살비아 하스파키나라는 식물의 씨앗이고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슈퍼푸드입니다. 치아씨드가 특별한 점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과 결합해서 겔 형태로 부풀어 오른다는 건데요. 치아씨드를 먹게 되면 위장에서 음식물의 이동 속도가 늦춰지게 되고요.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도 아주 좋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씨드에는 앞서 말씀드린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보리의 고섬유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이고요. 두 가지 성분의 시너지 효과로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실 때는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쌀 2컵 기준으로 치아씨드 한두 숟가락 정도 넣고 밥을 지으시면 식감이 조화롭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전에 물에 불린 치아씨드를 먼저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물 한 컵에 치아씨드를 티스푼으로 한두 숟가락 정도로 넣고 10에서 15분 정도 불려주시는 겁니다. 치아씨드가 완전히 팽창하면 잘 저어주시고 마시면 되고요. 포만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리와 오트밀은 대표적인 고섬유질 곡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GLP-1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이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되는데요. 12주간 보리를 섭취한 연구에 따르면 GLP-1 호르몬이 30에서 35% 상승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보리는 보리밥으로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식감이 거칠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리와 백미를 7:3, 5:5로 섞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서서히 보리의 비율을 높여서 100% 보리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뱃살 때문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오트밀 죽을 아침에 자주 먹었는데요. 큰 효과를 봤었습니다. 참치와 계란을 함께 넣어서 만들면 단백질까지 보충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오트밀의 경우는 임상 연구에서 GLP-1 호르몬 증가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오트밀은 오랫동안 꾸준히 섭취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잘 관리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그냥 다이어트에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호르몬, 혈당, 지방분해까지 돕는 다이어트 필수 식품입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항비만, 항산화, 항염증 작용까지 효과가 있는 강력한 물질인데요. 설포라판은 단순히 지방을 녹이는 게 아니라 몸이 지방을 쌓지 않게 만들고 더 잘 태우도록 만드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합과 식물을 씹어 먹을 때 설포라판이 활성화되는데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성분들이 파괴되고 식감도 질겨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데치거나 찌는 것이 올바른 조리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부족한 단백질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료들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브로콜리와 닭가슴살을 함께 드시거나 양배추를 계란물과 함께 전을 부쳐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GLP-1 호르몬은 장내 미생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식이섬유를 발효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거고요.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기간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는 잘 고르셔야 하는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맛은 대부분 설탕 폭탄이기 때문에 무가당, 플레인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점심과 저녁에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견과류와 베리를 활용한 요거트 바크를 만들어 드시면 시원한 간식으로 영양과 맛까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김치는 100g당 20kcal도 안 되는 저칼로리 식품일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김치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식욕억제 호르몬인 GLP-1 호르몬이 더 잘 분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지방분해를 촉진하고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김치보다는 발효와 숙성이 잘 된 김치가 다이어트에는 더 좋습니다. 빨갛게 매운 김치가 아니라 백김치를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마시고 하루 100g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GLP-1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300g을 5분 동안 빠르게 먹은 그룹과 30분 동안 천천히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천천히 먹은 그룹에서 식욕 억제를 돕는 GLP-1 호르몬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건강한 성인 1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없는 껌을 15분 동안 씹은 그룹과 가만히 앉아서 쉰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껌을 씹은 그룹에서 GLP-1 호르몬이 35%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식사 시간은 가급적 20에서 30분 정도로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식전에 껌을 10에서 15분 정도 씹어주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식욕 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적게 먹는 싸움이 아니라 잘 먹는 선택입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식습관을 터득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무조건 참고 굶는 것은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똑똑하게 먹을 때 식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우리 몸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결국 목표를 달성하실 겁니다. 홀시민들의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저 민들레 원정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날씬해지신 하루 되세요. 파이팅!